전남 구례의 작은 마을, 섬진강이 굽이치는 산자락 아래에 회색 기와를 얹은 단층 집이 한 채 있었습니다. 집 앞마당에는 고추며 상추, 깻잎이 줄지어 자라고 있었고 뒤편에는 감나무 두 그루가 가을 햇살을 받으며 서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감잎이 흔들리며 바스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 소리를 들으며 밭일을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72살의 김영수였습니다. 영수는 허리를 펴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한 점 없는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푸르렀습니다. 그는 낡은 밀짚 모자를 벗어 이마에 땀을 닦았습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깊게 새겨져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한때 법정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들고 변론을 펼치던 그 손이었습니다. 이제는 괜히 자루를 쥐고 흙을 일구는 손이 되었습니다. 여보, 물 좀 가져다 줄까요? 마루 끝에 앉아있던 아내 순덕이 물병을 들어 보이며 물었습니다. 70살의 순덕은 흰머리가 성성했지만 여전히 단정했습니다. 남색 치마 저고리를 말끔히 차려입은 모습이 단아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괜찮소. 조금만 더 하면 되니까. 영수는 다시 허리를 숙여 김을 매기 시작했습니다. 손끝으로 흙을 만지작거릴 때면 묘한 평온함이 찾아왔습니다. 40년 가까이 광주에서 변호사로 살아온 세월이 꿈만 같았습니다. 형사사건, 민사소송, 이혼소송까지 법정은 늘 전쟁터였습니다. 의뢰인의 운명이 그의 변론에 달려 있었고 상대편 변호사와의 공방은 때로 치열했습니다. 그는 정의를 믿었고 법을 신뢰했습니다. 그래서 한 건 한 건 최선을 다했습니다. 하지만 70살이 되던 해 그는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사무실 문을 닫고 광주 아파트를 정리하고 이곳 구례로 내려왔습니다. 아내가 태어난 고향이었습니다. 순덕은 처음에는 망설였지만 결국 남편의 선택을 따랐습니다. 그렇게 2년이 흘렀습니다. 밭을 가꾸고 텃밭에서 채소를 키우고 저녁이면 마루에 앉아 산을 바라보는 삶이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할아버지, 저 멀리서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마을 어귀 쪽에서 8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가 손을 흔들며 달려오고 있었습니다. 민준이었습니다. 영수의 첫 손자였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할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할아버지, 저 왔어요. 그래, 우리 민준이 왔구나. 학교는 일찍 끝났나? 네, 오늘 토요일이라 일찍 끝났어요. 민주는 배낭을 벗어 마루에 던지고는 밭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영수는 아이를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손자의 웃음은 햇살처럼 밝았습니다. 아이가 있으면 집안이 환해졌습니다. 순덕도 마루에서 일어나 주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손자가 좋아하는 간식을 준비하려는 것이었습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 무렵 대문 밖에서 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검은색 세단이 마당 앞에 멈춰 섰습니다. 운전석에서 내린 사람은 영수의 장남 현우였습니다. 43살의 현우는 정장 차림이었지만 재킷은 구겨져 있었고 넥타이는 느슨하게 풀어져 있었습니다. 조수석에서는 며느리 미영이 내렸습니다. 38살의 미영은 화장이 짙었지만 눈가에는 지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왔습니다. 현우의 목소리는 평소보다 낮았습니다. 영수는 밭에서 나와 아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오랜만이네. 죄송합니다. 요즘 너무 바빠서. 현우는 말끝을 흐렸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이마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고 눈빛에는 불안이 어려 있었습니다.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묻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하고 싶을 때 말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저녁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순덕이 정성껏 준비한 밥상이었습니다. 된장찌개, 제육볶음, 김치, 나물 몇 가지가 소박하게 올라왔습니다. 민주는 벌써 숟가락을 들고 있었습니다. 현우와 미영은 마주 앉았지만 두 사람 모두 말이 없었습니다. 영수는 그 침묵이 불편했습니다. 많이 드시게. 순덕이 밥그릇을 건네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밥을 한 숟가락 뜨고는 멈췄습니다. 미영은 찌개를 몇 번 저을 뿐 입에 대지 않았습니다. 식탁의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민준만이 밥을 열심히 먹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응? 요즘 건강은 괜찮으세요? 건강? 이렇게 밭일하며 지내는데 뭐가 문제겠나? 그래도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검진 같은 거 받으셔야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요. 영수는 아들의 말이 이상했습니다. 굳이 저녁 식탁에서 그런 이야기를 꺼낼 이유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괜찮다. 몸 튼튼하니까. 현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영은 핸드폰을 들여다보다가 급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잠깐 전화 좀 받을게요. 그녀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수는 며느리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평소와 달랐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민주는 할머니 품에 안겨 잠들었고 현우 부부는 안방에 들어갔습니다. 영수는 마루에 홀로 앉아 어둠 속의 산을 바라보았습니다. 벌레 소리가 들려왔고 바람이 감나무 잎을 흔들었습니다. 평온한 밤이었습니다. 하지만 영수의 마음속에는 불안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는 몰랐지만 오랜 법정 생활이 키워준 직감이 속삭였습니다. 아들의 표정, 며느리의 행동, 식탁의 침묵,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중얼거렸습니다. 무슨 일이 생기려나? 그는 알지 못했습니다. 내일 이 평화로운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미영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수정은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내 보였습니다. 어젯밤 형수님이 저한테 문자를 잘못 보내셨어요. 오빠한테 보낼 문자를요. 핸드폰 화면에는 짧은 문자가 떠 있었습니다. 약 준비 완료. 점심에 넣을게. 계획대로 하자. 영수는 그 문자를 읽고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순덕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이게 무슨... 영수가 미영을 바라보았습니다. 미영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손이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배고파요. 민준이 영문을 모른 채 말했습니다. 아이는 할아버지 밥그릇을 보며 손을 뻗었습니다. 민준아, 안 돼. 수정이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민주는 할아버지 밥을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씹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아, 미영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녀는 달려가 아이의 입에서 밥을 빼내려 했지만 민주는 이미 삼킨 뒤였습니다. 엄마, 왜 그래요? 민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식탁은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밖에 있던 현우가 뛰어들어왔습니다. 무슨 일이야? 민준이가 그 밥을 먹었어. 미영이 울부짖었습니다. 현우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영수는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무언가를 밥에 넣었고 그것을 손자가 먹어버렸다는 것을 당장 병원 가자. 영수가 말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차 열쇠를 집었습니다.
미영은 민준을 안고 울고 있었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민준은 침대에 누워 링거를 맞고 있었습니다. 의사가 검사 결과를 들고 나왔습니다. 신경안정제 성분이 검출되었습니다. 다량은 아니지만 아이에게는 위험할 수 있는 양입니다. 영수는 의사의 말을 듣고 주먹을 쥐었습니다. 신경안정제, 잠을 재우려 했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는 현우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들은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현우야, 영수가 불렀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나 좀 보자. 영수는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가 터벅터벅 따라왔습니다. 두 사람은 창문 앞에 섰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는 말해라. 뭘 하려고 했던 거냐?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던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버지. 죄송하다고? 그게 대답이냐?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평생 법정에서 단련된 그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주저앉듯 벽에 기댔습니다. 저희가 너무 힘들어서요. 빚이 너무 많아서. 그래서 아버지한테 약을 먹이려 한 거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참았던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하지만 그는 소리치지 않았습니다. 다만 차갑게 물었습니다. 얼마나 빚이 있는데? 40억입니다.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40억.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아들이 사업을 확장한다고 했을 때 그는 걱정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결국 이렇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를 재우고 유언장을 쓰게 하려 했던 거냐?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수는 허탈했습니다. 평생 법과 정의를 믿으며 살아온 자신의 아들이 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저는 정말 그만하자. 영수는 등을 돌렸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복도를 걸어 민준이 있는 병실로 돌아갔습니다. 손자는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영수는 아이의 손을 잡았습니다. 작고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집으로 돌아와 마루에 앉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지만 그의 마음은 어두웠습니다. 순덕이 차를 가져왔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괜찮지 않소. 영수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순덕은 남편 곁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습니다. 영수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할까? 그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이 일은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민주는 이틀 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다행히 아이의 상태는 안정되었습니다. 의사는 일주일 정도 지켜보자고 했습니다. 영수는 매일 병원에 갔습니다. 손자의 침대 옆에 앉아 아이의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현우와 미영은 병실 밖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영수와 눈을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영수도 아들과 며느리에게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무겁고 답답한 침묵이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영수는 현우를 불렀습니다. 현우야, 나랑 밖에 나가자.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습니다. 두 사람은 병원 뒤편 작은 정원으로 갔습니다. 벤치가 하나 있었고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어 있었습니다. 영수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현우는 서 있었습니다. 앉아라. 예, 현우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은행잎이 떨어지는 것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손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처음부터 말해봐라. 어떻게 이렇게 됐는지. 영수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현우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 공장을 하나 더 지었습니다. 사업이 잘 되고 있었고, 은행에서도 대출을 해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확장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괜찮았습니다. 주문도 많이 들어왔고요. 그런데 올해 들어서 경기가 나빠졌습니다. 주문이 절반으로 줄었습니다. 대출 이자는 계속 나가고,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은행에서는 원금 상환을 요구했습니다. 제가 담보로 잡은 게 집이랑 공장이었는데 다 압류당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재산을 노린 거냐? 현우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가 가진 게 뭐가 있다고? 아버지 광주 아파트가 15억이고 이곳 집이 5억, 예금이 10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영수는 놀랐습니다. 아들이 자신의 재산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사실에, 그것도 세세하게. 누가 조사한 거냐? 미영이가 알아봤습니다. 영수는 며느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녀가 언제부터 이런 계획을 세운 것일까? 아니면 현우가 먼저 시작한 것일까? 어느 쪽이든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아버지를 속이려 했다는 사실만이 중요했습니다. 유언장을 쓰게 할 생각이었구나. 이에 아버지를 잠시 재운 다음 유언장 용지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깨어나시면 기억이 흐릿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말을 듣고 기가 찼습니다.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으면 그런 생각까지 했을까? 평생 법정에서 온갖 범죄자들을 만났지만 자기 아들이 이런 짓을 계획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현우야, 예, 아버지. 내가 그렇게 힘들면 나한테 말했어야지. 왜 이런 짓을 생각한 거냐? 현우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떨렸습니다. 울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말씀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늘 정직하게 살라고 하셨잖아요. 법을 지키라고, 바르게 살라고. 그런데 제가 이렇게 망했다고 말씀드릴 수가. 그래서 아버지를 속이는 게 바른 거냐? 영수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현우는 얼굴을 가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원을 나와 주차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차에 올라타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 때문인지 슬픔 때문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책장 뒤편에 작은 금고가 있었습니다. 그는 금고를 열고 서류들을 꺼냈습니다. 부동산 등기부등본, 통장, 그리고 유언장이었습니다. 2년 전에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유언장에는 재산을 세 자녀에게 균등하게 나눈다고 적혀 있었습니다. 장남 현우, 차남 현철, 장녀 수정. 영수는 유언장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이 유언장은 의미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덕이 저녁상을 차렸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밥을 먹지 못했습니다. 입맛이 없었습니다. 순덕도 말이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거운 식사를 마쳤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차남 현철이었습니다. 영수는 전화를 받았습니다. 아버지, 응, 현철아. 형한테 들었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영수는 멈칫했습니다. 현철이 무슨 말을 하는 걸까? 무슨 소리냐? 형이 저한테도 도와달라고 했었어요.
아버지 유언장 받는 거요. 영수는 숨이 막혔습니다. 현철까지, 둘째 아들까지 이 일에 연루되어 있었다는 말인가? 현철아, 너도 알고 있었던 거냐? 처음엔 몰랐어요. 형이 한 달 전쯤 전화했어요.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아버지 재산을 빨리 받아야 한다고.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하지만 형이 계속 부탁하니까 제가 흔들렸어요. 영수는 전화기를 든 손에 힘을 주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못하겠더라고요, 아버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어제 형한테 전화했어요. 못하겠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영수는 가슴 한편이 조금 풀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적어도 현철은 멈췄다는 것이, 하지만 동시에 배신감도 컸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자신을 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 현철아, 예, 아버지. 내가 멈춘 건 다행이다. 하지만 내가 흔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충분히 실망했다. 죄송합니다. 수정이는 아느냐? 수정이는 몰라요. 형이 저한테만 얘기했어요. 영수는 안도했습니다. 적어도 딸은 이 일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것이. 알았다. 끊자. 영수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마루에 내려놓았습니다.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 아들들을 용서해야 할까? 아니면 법적으로 대응해야 할까? 순덕이 나왔습니다. 그녀는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여보 괜찮으세요? 모르겠소. 뭐가 맞는 건지. 아이들도 힘들었을 거예요. 힘들다고 아버지를 속여도 되는 건가? 순덕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영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 있었습니다. 그는 생각했습니다. 평생 법을 가르쳤고 정의를 믿었고 바르게 살라고 했는데 결국 자식들은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여보, 순덕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준이 생각해 보세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잖아요. 영수는 손자의 얼굴을 떠올렸습니다. 병원 침대에 누워있던 창백한 얼굴. 그 아이만은 지켜야 했습니다. 내일 유언장을 다시 쓰겠소. 어떻게요? 민준이한테 다 주겠소. 현우랑 현철은 한 푼도 안 줄 거요. 순덕은 놀란 얼굴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단호했습니다.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손자를 지키고 동시에 아들들에게 교훈을 주는 방법. 그게 맞는 건가요? 모르겠소. 하지만 지금은 이것밖에 생각이 안 나오. 영수는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순덕은 마루에 홀로 남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영수는 서재 책상 앞에 앉았습니다. 백지를 꺼내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유언장. 글씨가 떨렸습니다. 하지만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 결정이 옳은지 틀린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그는 믿었습니다. 손자만은 바르게 키워야 한다고. 그리고 아들들은 스스로 일어서야 한다고. 창밖으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펜을 움직였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혼란이 있었지만 동시에 희미한 결심도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그는 아직 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첫걸음은 뗀 것 같았습니다. 영수는 밤새 유언장을 썼습니다. 새벽이 되어서야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서류를 봉투에 넣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이제 모든 재산은 민준의 것이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습니다. 영수는 병원으로 갔습니다. 민준은 많이 좋아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핏기가 돌았고 웃음도 돌아왔습니다. 할아버지, 우리 민준이 많이 좋아졌구나. 네, 의사 선생님이 모레 퇴원할 수 있대요. 영수는 손자의 손을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이 아이만은 반드시 지키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병원 복도에 현우가 서 있었습니다. 영수는 그를 지나쳤습니다. 현우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 영수는 멈췄습니다. 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할 말이 있습니다. 들을 게 없다. 3분만 주세요. 제발. 영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리고 복도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현우가 따라왔습니다. 말해라. 현우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였습니다. 이게 뭐냐? 공장 매각 계약서입니다. 어제 계약했습니다. 영수는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공장 매각 대금은 25억이었습니다. 그걸로 빚을 갚을 겁니다. 집도 팔 겁니다. 10억 정도 나올 겁니다. 그러면 채권자들한테 다 갚을 수 있습니다.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의 얼굴은 초췌했지만 눈빛은 달랐습니다. 전과 달리 맑았습니다. 왜 갑자기? 어젯밤에 미영이랑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다고, 이러면 안 된다고. 차라리 다 정리하고 새로 시작하자고. 영수는 말이 없었습니다. 현우가 계속 말했습니다. 아버지, 저는 정말 잘못했습니다. 돈이 급하다는 핑계로 아버지를, 제 아들을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현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용서해달라는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격이 없으니까요. 다만 아버지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다시 일어설 수 있다는 걸요. 영수는 서류를 돌려주었습니다. 내 길을 가라. 내가 도와줄 건 없다. 알고 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영수는 아들의 뒷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었지만 걸음걸이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흘 후 민준이 퇴원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이는 밭으로 뛰어갔습니다. 영수는 손자를 따라갔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상추 엄청 컸어요. 그래, 내가 없는 사이에 많이 자랐구나. 둘은 함께 상추를 땄습니다. 가을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영수는 오랜만에 마음이 편안했습니다. 저녁 무렵 현철이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있었습니다. 현철은 대문 앞에서 멈칫했습니다. 들어오너라. 영수가 먼저 말했습니다. 현철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영수는 아들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일어나라. 용서해 주십시오. 일어나라고 했다. 현철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가가 붉었습니다. 앉아라. 현철은 마루 끝에 앉았습니다. 영수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감나무를 바라보았습니다. 현철아, 예, 아버지. 내가 멈춘 건 다행이다. 현철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내가 흔들렸다는 것만으로도 아버지는 실망했다. 죄송합니다. 내 형은 지금 공장을 팔고 집을 정리하고 있다. 다 청산하고 새로 시작할 거라 더구나. 현철은 놀란 얼굴로 아버지를 바라보았습니다. 형이요? 그래, 내 형도 정신을 차렸다.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철아, 너도 내 길을 가거라. 아버지 재산 바라지 말고, 예, 아버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내 형 좀 도와줘라. 혼자서는 힘들 거다. 현철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뭐가 고맙다는 거냐? 다시 기회를 주셔서요. 영수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수정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아버지, 오빠들 얘기 들었어요. 그래, 형수님도 많이 반성하고 계신데요. 파트타임으로 일 시작했다고 들었어요. 영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저도 오빠들 도와줄게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하겠습니다. 그래, 고맙다. 아버지, 힘내세요. 우리 가족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영수는 딸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 수정아. 고맙다. 전화를 끊고 영수는 순덕을 바라보았습니다. 순덕은 미소 지었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달라지고 있어요. 그런 것 같소. 아직 시간이 걸리겠지만 괜찮아질 거예요.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서재로 갔습니다. 금고를 열고 유언장을 꺼냈습니다. 한참을 바라보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아직은 아니었습니다. 아들들이 정말 달라지는지 지켜봐야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현우는 공장과 집을 모두 정리했습니다. 빚을 다 갚았습니다. 그리고 시골 작은 마을로 내려갔습니다. 작은 철물점을 차렸습니다. 미영은 마을 슈퍼에서 일했습니다. 민주는 시골 학교에 전학했습니다. 현철은 형을 도왔습니다. 주말마다 내려가 철물점 일을 거들었습니다. 동생의 도움으로 가게는 조금씩 자리를 잡아갔습니다. 어느 주말 영수는 현우가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작은 철물점 앞에 섰습니다. 현우 철물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현우가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보고 놀랐습니다. 아버지, 그래, 한번 와봤다. 영수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정리가 잘 되어 있었습니다. 깨끗했습니다. 장사는 되느냐? 아직은 조금씩이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빚이 없으니까 마음이 편합니다. 현우는 웃었습니다. 예전과 다른 웃음이었습니다. 편안했습니다. 아버지, 차 한잔 하시겠어요? 그래, 두 사람은 가게 뒤편 작은 방으로 갔습니다. 현우가 차를 내왔습니다. 영수는 차를 마시며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야, 예, 아버지. 잘하고 있구나. 현우는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내가 할 일이다. 영수는 차를 다 마시고 일어났습니다. 민준이는 어디 있느냐? 학교 갔어요. 곧 올 겁니다. 그래, 다음에 보자. 영수는 가게를 나왔습니다. 마을길을 걸으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아들들이 달라지고 있다고, 그리고 가족이 다시 시작하고 있다고. 집으로 돌아온 영수는 금고를 열었습니다. 유언장을 꺼내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찢었습니다. 이제는 필요 없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순덕과 차를 마셨습니다. 저녁 햇살이 부드러웠습니다. 여보, 이제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순덕이 말했습니다. 영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것 같소.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질지, 가족은 정말 회복될 수 있을지 아직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영수는 믿었습니다. 작은 시작이 큰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를 향한 믿음이라는 것을. 희망이 보였습니다.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영수는 밭에 씨앗을 뿌렸습니다. 상추, 고추, 가지. 올해도 어김없이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했습니다. 민준이 주말마다 할아버지 집에 왔습니다. 아이는 한 뼘 더 자란 것 같았습니다. 얼굴도 통통해졌습니다. 시골 생활이 맞는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저 학교에서 친구 많이 사귀었어요. 그래, 다행이구나. 네. 그리고 아빠 가게도 잘 돼요. 어제 손님이 엄청 많이 왔대요. 영수는 손자의 말을 들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현우 가족이 조금씩 안정되고 있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민준아, 아빠 많이 바쁘시냐? 네.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들어오세요. 엄마도 슈퍼에서 일하고요. 힘들겠구나. 아니에요. 아빠가 말했어요. 이제 빚이 없어서 마음이 편하다고요. 영수는 손자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현우의 말이 아이를 통해 전해졌습니다. 아들이 정말 달라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봄이 깊어갈 무렵 영수는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현우가 보낸 편지였습니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편지를 펼쳤습니다. 아버지, 그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저는 잘 지내고 있습니다. 가게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많이 도와주십니다. 미영이도 열심히 일하고 있고 민준이도 학교에 잘 적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저지른 일은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아버지를 배신하고 제 아들까지 위험에 빠뜨렸습니다.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게 살고 싶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살겠습니다. 아버지께 배운 대로 살겠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이제라도 바로 살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셔서. 현우 올림. 영수는 편지를 다 읽고 접었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웠습니다. 아들이 정말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영수는 현우가 사는 마을로 갔습니다. 현철도 함께였습니다. 형제가 함께 운영하는 철물점 앞에 섰습니다. 간판이 새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현우 현철 철물. 문을 열고 들어가자 현우와 현철이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아버지, 왔다. 영수는 가게를 둘러보았습니다. 물건들이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도 몇 명 있었습니다. 장사 잘 되는구나. 네, 아버지. 덕분입니다. 현우가 대답했습니다. 현철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가 뭘 해줬다고. 아버지께서 기회를 주셨잖아요. 영수는 아들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둘 다 달라져 있었습니다. 표정이 밝았고 눈빛이 맑았습니다. 수정이도 오늘 온다고 했어요. 현우가 말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수정이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그래, 수정아. 오빠들, 보세요. 제가 점심 준비해 왔어요. 수정은 큰 보자기를 펼쳤습니다. 김밥과 과일이 가득 들어 있었습니다. 다들 뒤에 가서 먹어요. 가게 뒤편 작은 마당에 자리를 폈습니다. 온 가족이 돗자리에 둘러앉았습니다. 민준이 먼저 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먼저 먹어도 되죠?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영수도 웃었습니다. 한때 불안과 의심으로 가득했던 식탁이 이제는 웃음과 사랑으로 채워졌습니다. 그래, 많이 먹어라. 민준이 할아버지께 김밥 하나를 건넸습니다. 할아버지도 드세요. 영수는 손자가 건넨 김밥을 받아들었습니다.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식사를 하는 동안 가족들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현우는 가게 이야기를 했고 현철은 주말마다 형을 도우러 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수정은 민준의 학교 생활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영수는 조용히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들의 목소리, 딸의 웃음소리, 손자의 제잘거림. 모든 것이 평화로웠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현우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아버지, 응?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영수는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현우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냐? 돈입니다. 많지는 않지만 제가 번 돈이에요. 조금씩 모았어요. 영수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100만 원이 들어 있었습니다. 이걸 왜 주느냐?
제가 아버지께 끼친 피해를 갚고 싶어요. 물론 이걸로는 부족하지만 조금씩 갚아나가고 싶습니다. 영수는 봉투를 돌려주었습니다. 필요 없다. 아버지, 내 생활이나 잘 챙겨라. 민준이 키우는데 돈 많이 들잖니. 하지만 받아라. 이게 아버지 마음이다. 현우는 봉투를 받아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영수는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현우야, 예, 잘하고 있다. 계속 이렇게만 살아라. 예, 아버지. 약속드립니다. 해질 무렵 영수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순덕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어땠어요? 순덕이 물었습니다. 영수는 미소 지었습니다. 좋았소. 아이들 모두 잘 지내고 있더군. 다행이네요. 그러게 말이오. 영수는 생각했습니다. 지난 일들을, 아들의 배신, 손자의 위기, 절망과 분노, 모든 것이 악몽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지나갔습니다. 물론 완전히 회복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상처는 여전히 남아 있었고 신뢰를 되찾는 데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가족이 다시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보, 응, 제가 하나 깨달은 게 있어. 뭔데요? 돈이 아니라 믿음과 사랑이 가족을 지키는 힘이라는 거요. 순덕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맞아요. 이제야 알게 되셨네요. 영수는 아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별이 총총히 떠올랐습니다. 영수는 마루에 앉아 별을 바라보았습니다. 멀리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감나무 잎이 흔들렸습니다. 영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군. 가족의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습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천천히 나아가면 되었습니다. 영수는 믿었습니다. 사랑으로 시작한 일은 사랑으로 끝날 수 있다고. 그렇게 평화로운 밤이 흘러갔습니다. 먼 미래 민준이 어른이 되어 이 이야기를 기억할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가족을 지켰던 일을, 그리고 그것이 돈이 아니라 사랑이었다는 것을 그때 민준도 알게 될 것입니다. 가족이란 무엇인지를.